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코드를 짤 때 내 프로그램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튼튼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비결, 프로페셔널한 코드의 기본기,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코딩하다 보면 정말 흔한 경험이죠. 멀쩡히 잘 돌아가던 내 코드가 어느 순간 딱 멈추면서 빨간 글씨로 에러 메시지를 쫙 뱉어낼 때 진짜 심장이 철렁하잖아요. 오늘 저랑 같이 바로 그런 난감한 상황을 아주 우아하게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이에요. 제일 먼저 헷갈리는 용어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엔 실제 코드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외 처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핵심까지 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에러랑 오류를 그냥 같이 쓰시곤 하는데요. 사실 이 둘은 좀 달라요. 파이썬에서는 보통 오류를 예외라고 부르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모든 이해는 정확한 용어에서 시작하니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왼쪽에 있는 에러는요, 비유하자면 설계도 자체가 잘못돼서 아예 공사를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문법이 틀렸으니까 파이썬이 이건 실행 못해! 하고 딱 잘라버리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룰 예외, exception은 좀 달라요. 일단 건물은 멀쩡하게 다 지었는데 막상 운영을 시작하니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려고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코드는 멀쩡한데 실행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때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예외 처리라는 건 바로 이런 실행 중에 터지는 오류들에 미리 대비하는 기술이에요. 프로그램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네. 그럼 플랜 B로 이렇게 대처하자 하고 대안을 마련해 두는 거죠. 말 그대로 코드에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럼 이 똑똑한 안전장치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파이썬에서는 정말 직관적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바로 try except라는 구문입니다. 구조는 아주 쉬워요. 먼저 try 블럭 안에다가 이 부분은 좀 위험한데 싶은 코드를 넣고 일단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진짜로 오류가 뻥 하고 터지면 프로그램이 멈추는 대신 곧바로 except 블럭으로 점프해서 거기에 준비해둔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try except 코드예요. 사용자한테 숫자를 입력받아서 10으로 나눠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try 안에 있는 코드는 만약 사용자가 0을 입력하거나 숫자가 아닌 글자를 입력하면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except 구문 덕분에 오류가 나도 프로그램이 멈추는 대신 패스, 즉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라는 명령을 수행해요. 프로그램이 죽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그냥 덮어버리는 거라 솔직히 이건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네, 방금 본 것처럼 모든 오류를 그냥 뭉뚱그려서 모른 척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은 특정 오류를 콕 집어서 바로 더 하고 처리해주는 거예요. 다행히 파이썬은 다양한 오류 상황에 맞춰서 미리 이름표를 다 붙여놨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으로 나눌 때 생기는 제로 디비전 에러나 엉뚱한 값을 바꾸려고 할 때 생기는 밸류 에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우리는 바로 이 이름표들을 사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아까랑 다르게 except 뒤에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딱 명시를 해줬죠. 이제 이 코드는 다른 종류의 오류, 예를 들어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해서 생기는 밸류 에러는 잡아내지 못해요. 오직 0으로 나누려는 시도가 있을 때만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라는 친절한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훨씬 더 정교한 안전장치가 된 셈이에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이 코드는 0을 입력하는 상황은 아주 잘 막아주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숫자가 아니라 안녕 같은 민자를 입력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 코드는 value 에러에 대한 대비는 안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은 또다시 멈춰버리고 말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except 블럭을 여러 개 쭉 이어서 쓰는 거죠. 첫 번째 except는 0으로 나누는 오류만 잡는 그물이 되고 두 번째 except는 숫자가 아닌 값을 입력하는 오류만 잡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 상황에 각각 다르게 훨씬 더 섬세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스마트하죠?
자, 이제 예외 처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에요. 바로 finally 처리인데요.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코드가 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여요. 파이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그대로 마침내 또는 반드시 실행된다는 점이에요. 트라이 블럭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나든 중간에 오류가 나서 accept로 빠지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에 실행돼요. 보통 다 쓴 파일을 닫아주거나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끊어주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마무리 정리 작업에 많이 쓰인답니다. 이 코드를 보면 흐름이 딱 보이죠? 트라이 블럭이 성공하든 아니면 중간에 accept 블럭으로 가든 어떤 길로 가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finally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될 거예요. 이렇게 finally를 써주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코드의 안정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외 처리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쭉 한번 훑어봤어요. 이제 이 기술이 왜 안정적인 코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 문장에 오늘 내용의 모든 걸 말해주네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요, 언제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용자의 입력이나 실행 환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예외 처리는 바로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내 코드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방어막인 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 짜고 있는 여러분의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사용자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가 멈춰버릴 수 있는 약한 고리는 없나요? 이제 try, accept, finally라는 강력한 도구로 어떤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견고한 코드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